명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았었는데 어느새 10살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랑 대화도 통하고 같이 이곳저곳 다닐 수 있어서 한결 편해졌네요. 더군다나 아이가 아직까지 사춘기 없이 절 많이 따라주고 있어서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사실 전 얼마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 수많은 일들은 꿋꿋하게 참았던 이유가 바로 아이였거든요. 엄마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제 스스로도 인정할 때까지 참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혼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바로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랍니다. 주변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봐요.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시모는 매번 만날 때마다 손주 타령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저나 남편이나 일이 더 중요한 상황이었고 아이 계획은 없었거든요. 옆집 아줌마네는 아들이 벌써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이라더라. 주말마다 손주들 데리고 오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내가 그 모습 보고선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부러웠어. 손주들이 자식이랑은 전혀 다르다고 하던데 너무 이뻐 죽는다더라. 자기 자식 키울 때는 힘든 것만 알았지 이쁜 줄 모르고 키웠는데 손주는 또 너무 이쁘고 좋대. 엄마, 우리 형편에 지금 아이 낳으면 누가 돌볼 거야? 와이프도 임신하고 출산하면 쉬어야 할 텐데. 그럼 나 혼자 돈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아? 아직은 좀 무리야. 우리도 생각은 해봤는데 지금은 무리고 좀 돈도 모으고 어느 정도 안정 찾으면 아이 가져야지. 애 갖고 나서 태어난 후에 뭐 하나라도 잘 못해주면 그게 얼마나 미안하겠어. 우린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예, 아이들은 다 자기 밥그릇은 챙기고 나오는 거야. 애 낳아가지고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니? 다 내가 해주면 되는 거를. 내가 봐줄 테니까 아이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거라. 솔직히 요즘은 휴가도 낼 수 있다고 하지 않니? 제발 낳기만 해. 지금이야 내가 힘도 있으니 애 낳아도 봐줄 수 있지만 나중에 더 늙어봐. 그때는 봐달라고 해도 못 봐주거든? 지금이 딱이야, 딱. 어머님, 그래도 저희 힘으로 아이 키울 수 있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려고요. 어머님도 어머님 생활 있으시고 항상 애만 봐주실 순 없으시잖아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도 내후년이나 그 다음 해 정도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직장에서도 아직 자리가 잡힌 것도 아니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신혼도 즐기고 싶고요. 니들 나이도 생각해야지. 내후년이면 30대 중반인데 그때 되면 더 힘들지 않겠니?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더 못 낳는다니까. 차라리 이번에 후딱 나와가지고 키우는 건 어떠니? 내가 니들 옆에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을 때 나야 니들도 편하지. 이제는 부부 둘이서만 애 키우기는 힘들어. 우리 옆집도 가끔씩 손주들 봐주러 간다는데 다들 그러고 살더라. 아이 계획이 딱히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는 바로 임신을 하는 게 부담이긴 했었죠. 그런데 시모부터 얼른 임신을 하라고 난리니 남편도 갑자기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복직하고 싶다면 자기가 휴직을 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절 설득했고 진짜로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임신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겠거니 생각을 했었죠. 임신 소식을 알려드리니 시모는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문제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발생했죠. 임신 당시 전 부종이 너무 심했고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 근무를 하는 게 무리인 것 같아서 일찍 출산 휴가를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는 갑자기 시모가 절 말리더라고요.
이번에 출산휴가 내려고 한다며? 아들이 말하는데 아직 출산일이 한 달도 넘게 남았다던데 벌써 출산휴가 내서 괜찮겠니? 그래도 이왕이면 출산휴가는 출산 막바지까지 좀 늦춰가지고 있다가 시작하는 게 낫지 않아? 너희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이런 거 별로 길게 못 쓰게 한다면서. 그러면 네가 해보는 시간이 줄어들 텐데 괜찮겠니? 아,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요. 부종도 너무 심하고 출근해도 일단 일을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회사 측에서도 일찍 휴가 내는 거 이해해 주신다고 해서 그냥 빨리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출산 휴가는 1년 정도는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복직 시기는 뚜렷하게 답변을 받진 않았어요. 아마 그래도 1년 다 채워서 해주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 근데 출산휴가 한다고 해서 월급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 네 회사에서 월급 뭐 반이라도 주면서 휴가 주는 건 아니잖니? 그럼 그동안 우리 아들 버는 돈으로만 생활할 거야? 아휴, 아들이 고생이 많겠구나. 그러지 말고 일찍 출산휴가 내는 건 좀 아깝잖아.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야? 아직 애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니네 심심하게 누워있기밖에 더 하겠니? 그냥 힘들어도 참고 출근하면 안 되니? 네? 출근이 문제가 아니라서요. 제가 출근을 하고 싶어도 부종이 심하니까 일하는 것도 지장이 있고 차라리 다른 대체 직원이 와서 일찍 대체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도 언제 아이 출산할지 모르니 좀 마음이 급한 것도 있어서 차라리 이참에 휴가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네가 휴가 안 낸다고 하는데 억지로 쉬라고 할 건 아니잖아. 그냥 좀 버텨봐. 집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할 거야? 출근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낫지. 나중에 애 낳아봐라.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인 줄 알아? 그렇게 좀 버티면서 벌어다 두면 나중에 더 편하게 쓸 수 있는데 고작 몸 좀 붓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어떡해? 우리 아들만 고생하는 거지. 막상 출산이 다가오면서 시모며 남편이며 외벌이에 대한 걱정만 늘어놓았고 그 사람들에겐 제가 몸 컨디션이 좋든 말든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는 친정에서 제 산후조리를 다 해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시모는 혹시나 산후조리 비용을 아들 돈으로 낸 건 아닌지 걱정만 하셨답니다.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나서 집으로 오니 시모는 매일매일 집으로 오셨어요. 예, 오늘은 창틀 좀 청소를 하자. 저번에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지저분하더라.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문 싹 열어가지고 창틀 청소하면 좋겠어. 얼른 일어나고 아이 수유는 다 했지? 일단 밥 먹였으니까 눕혀둬. 너무 안고 있어도 애가 그거에 익숙해져서 자꾸 안아달라고 한다니까. 네가 곁에 있으면 더 우니까 자꾸 애 옆에만 있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렴. 어머님, 제가 다음에 할게요. 요즘 손목이 너무 아파서 창틀 청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머님 아이 좀 봐주시겠어요? 저 정형외과라도 한번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손목이 너무 시큰거려가지고 저 뚜껑도 못 열어요. 그나저나 이건 뭐예요? 어머님, 왜 사골뼈들은 이렇게 잔뜩 사오셨어요? 설마 저한테 끓여주시려고 사오신 거예요? 아, 이거? 아니, 내가 저번에 아들 보니까 애가 너무 야이었더라고. 출산한 건 넌데 너는 이렇게 포동포동 살만 잘 찌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는지. 혼자서 돈 벌려고 하니까 힘들지 힘들어. 자식 마누라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아들 좀 기운 좀 나게 뼈 우려야 되겠어. 이거 핏물 좀 빼고 그래야 되거든? 큰 데야 어디 있니? 일단 거기다가 뜯어서 놓거라. 네? 이 많은 걸요? 어머님, 저 손목이 아파서 오늘은 못해요. 죄송한데 어머님이 해주세요. 저 금방 병원만 다녀올게요. 아니면 오늘 남편 일 있어서 반차 내고 일찍 집에 온다고 했거든요? 이따가 남편 오면 이거 들어다가 핏물만 빼달라고 할게요. 근데 어머님, 남편 저 출산하기 전보다 살이 10kg나 쪄서 운동 시작하겠다고 하던데 어디가 피골이 상접했어요? 살이 어디가 쪘다고 그러니? 얘는 출산하더니만 시력도 같이 나갔나? 딱 봐도 애가 점점 기운도 없고 말라가는데 네가 아무리 애를 낳았어도 남편을 잘 챙기면 걔가 기운이 없겠어? 마누라로서 남편 건강은 네가 챙겨야지. 네가 하도 안 챙기니까 장가간 아들 내가 다시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출산하고 한 달 지난 저에게 시모는 매일 대청소와 빨래를 시키셨고 손목이 아픈 상황에서도 하루에 2~3시간은 제대로 푹 자본 적 없는 저에게 오히려 남편이 더 고생한다면서 아들만 생각하셨어요.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지만 뭐라고 다툴 힘조차 없을 정도로 전 육아가 너무 고됐어요. 남편은 외벌이니 힘들다면 집안일은커녕 육아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이가 클 때까지 분유병 한번 씻어본 적 없고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갔고 아이가 10개월이 지날 무렵 회사 측에서도 복직 의사를 물어왔는데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복직을 하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과 시모는 길길이 화를 내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 지금 미쳤니? 돌쟁이 아이 두고 일하겠다고? 얘가 모성애가 아예 없네 없어. 어떻게 저 애를 두고 일을 하겠다는 말이 그렇게 나와? 세상 천지에 걷지도 못하는 애 두고 일하겠다는 엄마는 처음 보네 진짜. 얘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애 두고 돈 벌 때야? 아이고 답답해가지고 애를 엄마가 안 보고 도대체 누가 볼 거야? 그냥 집에 두면 애가 저절로 밥 챙겨 먹고 그런다니? 네? 아니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보낼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저 1년 있다가 복직하기로 이미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엄마가 안 보면 누가 본다고 하시면 어린이집이 영유아 전용이라서 저희 아이보다 더 어린 애들도 다니고 소규모라 아마 괜찮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초반에는 저 상황 보고 일찍 퇴근하거나 그런 걸로 조정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넌 뉴스도 안 보냐? 뉴스에서 허구한 날 나오는 게 그런 건데 에휴. 애 엄마가 돼가지고는 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네. 거기 어린이집 갔다가 애 아프면 어쩔 거야? 너는 애가 한 번도 안 아프고 클 거라고 생각하냐? 네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번다고? 애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이 벌 거 같니? 차라리 그냥 좀 애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쉬고 나중에 직장 구해도 되는 거잖아. 지금 복직 안 하면 저 경력 애 낳기 전 2년이 전부예요 어머님. 언제 다시 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회사에서도 이번에 복직 안 하면 대체했던 직원 그냥 정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그럼 제 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직장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복직할게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아이 아플 때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난 절대 안 된다. 절대 반대야. 돌쟁이 아이 놔두고 일 나가는 며느리 대신해서 애 보라고? 내가 왜?
너 지금 복직할 거면 내 도움 받을 생각일랑 하나도 하지 말거라. 차라리 애가 한 5살쯤 돼서 일 시작하면 모를까. 아이고, 어떻게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을 해? 철이 없어도 이렇게나 철이 없을까 정말. 에휴. 남편은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복직을 반대하기 시작했고 갑작스럽게 남편까지 태도를 바꾸니 전 너무 황당하고 막막했어요.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까지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데 복직까지 반대하고 나서니까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어요. 아이도 아이지만 남편과 시모에게는 아이만 있을 뿐 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이 애초에 복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생각을 해봐. 아직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두고 일한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아무리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곤 하지만 아직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엄마로서 좀 그렇지 않아? 난 그래도 당신이 아이 키우면서 생각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바뀌니 당황스럽네. 내가 무슨 아이를 이제 안 키운다고를 했어? 뭘 했어? 애초에 약속한 대로 복직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린이집도 꼼꼼히 알아보고 다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 다니기로 한 것도 당신 다 알고 있었잖아.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별말 안 하더니만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할 거면 지금 나한테 생활비라도 넉넉하게 주고선 그런 말을 해야지. 돈도 한 푼 안 주면서 무슨 나보고 생각이 바뀐다고 그래? 나도 내 돈 벌어서 써야겠어. 고작 돈 때문에 복직을 하겠다고? 애 엄마가? 저렇게 핏덩이 같은 애 두고 돈 때문에 애를 안 보고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거야? 참나, 너도 참 너다. 그래, 뭐 돈 달라고 하니까 주면 되잖아. 뭐 얼마나 주면 되냐? 한 30만 원 주면 돼? 그거면 대충 네 생활비 되지 않나? 집값이 나가기래, 뭐가 나가기래. 애한테 들어가는 돈은 카드로 쓰면 되고 30만 원이면 충분하지? 뭐? 30만 원? 당신 한 달 저녁값으로 쓴다는 돈이 50이야. 알긴 해? 근데 30만 원으로 한 달을 나보고 살라고? 그걸로 내 핸드폰이며 보험이며 병원비며 나한테 드는 돈은 다 그걸로 쓰라는 거잖아.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나 그냥 복직해야 되겠어.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준 적이 없었고 자기 카드를 주면서 생활비 대신 쓰라고 했는데 결제를 할 때마다 어디에 왜 썼는지 보고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 자유롭게 뭔가 산 적도 없었고 심지어 아이한테 쓰는 돈도 저보고 사치를 부린다면서 화를 낸 적이 있으니 제가 복직을 꿈꿀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상황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았는데 아이가 열감기로 고생하게 되었고 저도 마음이 약해지면서 결국 복직을 포기하게 되었죠. 그래도 남편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저한테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겠다면서 아이가 좀 더 크면 직장을 다시 구하라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남편이 그저 자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 복직을 반대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제가 아이를 보니까 남편은 집안일과 육아에 아예 손도 대지 않았어요. 밖에서 자기는 일을 하고 들어오니 집에서 자기가 할 일은 없다고 했죠. 어느 날은 제가 열이 40도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날 남편은 일찍 퇴근을 해 안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여보, 나 오늘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힘도 없는데 오늘만 아이 이 방에서 재우면 안 될까? 아니면 당신이 아이랑 같이 자면 안 돼? 아이한테 옮기는 것도 문제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차피 아이 지금 밥 먹고 나면
아침까지 쭉 자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옆에서 자줘. 약 먹고 나도 푹 쉬어야 될 것 같아. 아, 그니까 컨디션 관리를 좀 잘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집에서 놀면서. 아휴, 그리고 당신 나한테 옮기면 어쩌려고 나보고 애를 보래? 나 내일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애 보다가 힘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차라리 집에서 계속 있는 사람들끼리 쭉 같이 있는 게 낫지 않아? 아이한테 옮기는 게 걱정되면 마스크 좀 여러 겹 쓰고 있으면 되잖아. 약 먹고 좀 있으면 나아지니까 일단 약을 더 먹어. 이미 약 먹었어. 근데 계속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도 봐야 하니까 그런지 몸이 괜찮아지지 않아서 그래. 지금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애가 옆에 누가 없으면 잠을 잘 못 자잖아. 그러면 아이 잠만 재워줘. 나 그때까지 소파에서 좀 누워있기라도 할게. 이번만 좀 그래주면 안 되겠어? 아니면 아이 재울 동안 응급실이라도 가서 링거라도 맞고 오던지 할게. 무슨 링거까지 맞아. 돈 아깝게. 그냥 좀 참아. 원래 아이 보다 보면 한 번씩 아프고 그런다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애 옆에 당신이 있었는데 내가 간다고 해서 걔가 잠을 자겠어? 그냥 당신이 해. 애 잘 때 같이 자면 되는 거 아니야? 꼭 굳이 혼자서 따로 자야 몸이 낫는 거야? 어차피 애 잘 때 같이 자면 괜찮아질걸. 혼자 편하게 자려고 핑계대고 있어. 나 지금 겨우 집에 와서 쉬고 있는 거야. 그걸 꼭 방해해야 되겠어? 몸이 아파 힘든 날에도 남편은 대신 아이를 봐주기는커녕 자기 쉬는 걸 방해한다며 핀잔만 줬죠. 결국 전 고열이 계속되어서 친정의 도움을 요청했고 몇 시간 거리 떨어진 친정엄마가 오시고 나서야 푹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남편은 친정엄마한테 아픈 줄도 몰랐다며 자기가 너무 바빠서 도와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선 참 위선이 이런 거구나 싶었고 전 더욱더 일에 대한 갈망이 커졌어요. 남편과 끝까지 평생을 살 거라 확신을 갖고 시작했던 결혼이었지만 점점 지쳐갔죠. 주변에서는 그래도 혼자서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쯤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시모는 또 난리가 나셨어요. 너 요즘 직장 알아보고 있니? 애가 아직 5살인데 벌써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말이야. 아니 아직 학교도 안 간 애가 건물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있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하긴 요즘에 엄마들은 애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집 편하려고 한다더니만. 우리 집에도 요즘에 엄마가 있네. 얘, 나는 우리 손주 밤늦게까지 어린이집에 혼자 있는 꼴 절대 못 봐. 알지? 어머님, 아이 5살이면 어린이집 보내도 괜찮아요. 3살, 4살에 가는 애들도 많은데요, 뭐. 그리고 아이도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공원에 가도 또래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해서 이제는 어린이집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아이 등하원 해주시겠어요? 제가 등하원 비용은 드릴 테니 어머님이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제가 할게요. 안 그래도 우리 옆집 손주는 자식이 늦게 퇴근해가지고 제일 늦게 하원한다고 하던데 걔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늦게 와서 애 데리고 가면 애가 하루 종일 엄마 기다리느라고 종종거린다고 하더라. 그런 애 두고 출근을 한다고? 아이고, 뭐 얼마나 대단하게 돈을 벌겠다고? 뭐 수천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니? 너 그 정도 버는 거 아니면 일 시작할 생각도 하지 마. 나한테 아이 맡길 거면 300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알지? 어린이집을 보내고선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사실상 맞는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이미 경력이 끊긴 지 5년이 되어 가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찾더라도 보통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곳이 많았고 등하원을 누군가가 해줘야 했는데 그러려면 비용도 많이 들었죠. 남편은 그 비용을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했고 아이 등하원도 본인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전 일을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제가 쓰는 카드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카드 결제가 되면 바로 남편에게 알림이 갔고 그럼 남편은 1분도 되지 않고 전화를 했어요. 야, 넌 또 뭘 샀냐? 하여튼 간에 밖에 나가면 얌전히 집에 가는 꼴을 못 보네 진짜. 무슨 나가기만 하면 돈만 쓰고 난리야. 돈 한 푼도 못 벌면서 이번에는 또 뭘 샀는데? 또 쓸데없이 돈 쓰기만 해봐. 생활비 더 줄일 테니까. 공원에서 아이 친구 만났어. 친구 엄마가 먹으라고 치킨 나눠주길래 우리도 그냥 받을 수 없어서 음료수 산 거야. 아이도 그 덕에 재밌게 놀고 그 집에 자전거 2대라서 우리 아이 타라고 하나 준다는데 그럼 그냥 공짜로 받아? 뭐라도 사줘야지. 그리고 내가 무슨 수십만 원 쓴 것도 아니고 10,000원도 안 썼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비를 줄이네 마네 할 일이야? 그쪽에서 공짜로 준 걸 왜 보답을 하고 난린데? 그거 봐. 당신은 돈을 아낄 줄 모른다니까. 그 집에서도 필요 없으니까 버리려다가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대신 쓰레기 치워주는 건데 그럼 우리가 받으면 받았지. 왜 그걸 보답하고 난리야?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도 없냐 정말?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 게 그냥 꽁으로 버는 것 같아? 뭔 말을 그딴 식으로 해? 그 집에서 하도 우리 애가 자전거 부럽게 보니까 선물 받은 거 한 대 있다고 새 거 준 거야. 뭘 알고나 말해.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생활비라곤 고작 100만 원 주면서 그걸로 공과금도 내, 식비도 해결해, 카드값도 내라고 하고서는 지금 뭘 얼마나 준다고 생색이야? 돈이라도 많이 주면서 그런 말이라도 해야지. 남편은 자신 혼자 돈을 번다며 항상 저를 무시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일을 한다고 하면 아이 두고 일한다며 모성애 없는 엄마라 핀잔했죠. 그렇다고 아이에게 엄청 다정하고 신경 쓰는 아빠도 아니었고 주말에 아이랑 놀러 가자고 하면 맨날 돈 쓸 궁리만 하고 다닌다면서 절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시댁도 마찬가지였는데 명절에 명절상 차리고 친정이라도 가려고 남편을 깨우려고 하면 시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절 끌어내셨죠. 예, 평일 내내 고생하면서 일하는 남편 곤히 자고 있는 거 안 보이니? 고생하는 남편 굳이 이렇게 깨워야 되겠어? 친정 못 간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가면 될 것을 굳이 오늘 가야 한다니? 그냥 오늘 편하게 여기서 자고 내일 가던지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 먼 길 가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좀 자게 둬. 일어나면 시간 보고 출발하면 되지. 어머님, 저희 연휴 전날 저녁에 여기 왔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30분도 안 걸린다지만 친정은 몇 시간 거리라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데 명절은 가야죠. 그리고 그때 오면서도 제가 운전하고 왔고 친정 갈 때 운전도 제가 할 텐데 남편이 왜 피곤해요? 여기 오자마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오고 나서 저만 내내 일했지. 남편은 어제도 오늘도 놀기만 놀고 누워있기만 했지. 이제 일어날 때 됐어요. 오늘 안 가면 내일은 또 출근해야 한다면서 몇 시간 안 있다 또 집에 가겠다고 할 거예요. 그럼 내일도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연휴 지나서 너만 따로 나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네 친정은 뭐니까 안 와도 그러려니 할 수도 있잖아. 왜 자꾸 피곤한 우리 아들만 괴롭히려고 하는 거니? 돈 버는 게 뭐 그렇게 쉽겠어? 쉬는 날 저렇게 내내 자는 거 보면 불쌍하지도 않니? 진짜 내내 24시간 잤으면 불쌍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첫날 도착해서 동창들 만난다고 나가서 새벽에 술 처마시고 들어오고, 어제도 친척들이랑 저녁 늦게까지 술 마시고 또 나가서 동창들이랑 새벽까지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렇게 자는 거죠. 일하느라 피곤해요? 아니요. 남편은 노느라 피곤해요. 아무리 시모에게 말을 해도 귀뚱으로 들으시지 않으셨고, 결국 남편은 깨나지 못해 저 혼자만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갔다 왔어요. 나중에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를 가지고 갔다며 남편은 화를 내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했던 게 어느덧 10년이 지났고, 전 육아 10년 후 첫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출산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거래처 사장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마침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서 절 소개해 주셨죠. 연봉도 좋고 거기다가 근무 시간도 좋아 바로 수락을 했고, 예상외로 일을 시작한다고 하니 남편과 시모 모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건은 첫 월급날 터졌는데, 갑자기 시모가 집으로 찾아와서는 통장 하나를 제 앞으로 툭 던지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희 하는 꼴을 보니까 돈을 둘이서 벌어도 많이 모으지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니들 돈 관리해 줄 테니까 월급 들어오는 대로 월급 70%는 자동이체 시키거라. 알았니? 네가 꼬박꼬박 생활비도 받아갔다고 하는데 지금껏 모은 돈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만큼 돈 모으는 방법도 모르고 잘 못한다는 거지. 내가 해줄 테니까 당장 이번 달부터 이체해. 그래. 우리 이참에 엄마한테 돈 좀 맡기자. 솔직히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도 줬는데 지금껏 하나도 못 모았다며. 우리 엄마도 아빠한테 매달 100만 원 받았는데 집안 살림 싹 다 하시고 알뜰살뜰 모아서 집까지 사줬잖아. 근데 똑같이 받은 당신은 뭐야? 집값이야 비싸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그만큼 모으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때 100만 원이랑 지금 100만 원이랑 같은 값이냐고. 집값만 해도 그때랑 비교하면 2배? 그것보다 훨씬 더 뛰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꼴랑 100만 원 줘놓고서는 뭐? 관리를 못해? 지금 제정신이야? 그리고 내가 일한 돈을 왜 어머님한테 줘?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니? 세상 아무리 여자가 떵떵거리며 산다는 세상이라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치는 며느리가 어딨어? 이게 정말 정신을 못 차렸네. 잔소리 말고 70%? 아니 100% 나한테 보내.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니까 네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 애 무슨 일 있으면 나보고 봐달라고 할 거 아니야? 참나, 모자가 똑같아가지고.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제 거 말고 저보다 훨 많이 번다는 남편 월급 드릴게요. 당신 뭐해? 당신 월급 앞으로 나는 안 받을 테니 어머님한테 맡겨. 그러면 되지 않아? 아, 지금 못 드리겠어? 그럼 내가 드릴게. 바로 드릴 테니까 그걸로 끓여 먹든 삶아 먹든 그쪽 집안에서 알아서들 하세요. 전 시모 손에 70원을 쥐어줬고, 그걸 보고선 시모는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전 바로 시모 앞에서 남편의 뺨을 올려쳤습니다. 시모는 당연히 난리가 나셨고, 절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드시는데 전 오히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고선 남편과 시모 다 경악을 했어요. 넌 지금 미쳤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버르장머리를 어디에다 두고 시어머니 앞에서 귀한 아들 뺨에 손을 대? 보자 하니까 얘가 시어머니를 아주 만만하게 보네. 너 지금 웃는 거니? 아들아, 얘가 진짜 미쳤나 보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하다 못해서 이제는 정신까지 놓은 거야? 너 내가 도른 척 한다고 봐줄 줄 알아?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이혼이요? 뭐 그쪽에서 그러라고 하면 저야 감사하죠. 근데 그쪽 집 아들이 싫다고 할 텐데요? 만만하게 보는 건 저 아닌가요? 지금까지 무료 시중노를 톡톡히 한 건 전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왜요? 이제 돈까지 벌어 바칠 노비 없어지니까 억울하세요? 당신 아들 버는 돈이나 가져가서 관리하시고요. 당신 아들이 버는 돈, 이것도 제가 플러스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하게 받아가세요. 뭐? 우리 애가 무슨 70원밖에 못 벌어? 회사를 다닌 게 몇 년인데 적어도 돈 400만 원은 더 벌 텐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정신이 나갔구먼. 아들, 너라도 지금 뭐라고 말을 해봐.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서 있어? 그래,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가 지금껏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뭐? 혼자 돈을 벌어? 참나, 네 짓거리에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 그렇게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떨던 거 이제 못해서 어쩌니? 그 잘난 아들 다시 회수해서 가져가세요. 전 이만 하겠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듣고선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그동안 저희가 사는 집에서 대출을 끌어다 쓰고서는 월급이라면서 줬던 거였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는데 그간 저에게 떵떵거리며 말했던 것 때문인지 그만뒀다고 말도 못하고 자기 명의였던 집 대출을 끌어다 쓴 거였죠.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자는 갚았지만 결국에는 갚을 수도 없었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저까지 알게 된 거였어요. 시댁에서 유일하게 남았던 재산이었던 터라 남편이 집을 날렸다는 걸 아시고선 시댁은 난리가 났어요. 전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을 했는데 당연히 시모의 언행, 남편의 독서를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생활비는 100만 원만 받아왔다는 것, 아이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빚을 저와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의 단독 결정이었기 때문에 빚은 남편 혼자 감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답니다. 결국 남편은 한 푼도 없이 오히려 빚쟁이가 되었고 더군다나 저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감당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사실 아이 마음이 힘들진 않을까 싶었는데 애초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았던 아빠 자리였기에 아이는 생각보다 밝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히려 이혼하기 전보다 훨씬 더 밝아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친정도움으로 친정 근처에 집을 구해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네요. 얼마 전 남편이 재결합을 하고 싶다며 뻔뻔한 연락이 왔지만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아이도 더 이상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에 이렇게 사연을 써봤네요.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고 아이에게 아빠 같지 않은 아빠지만 그래도 아이를 이렇게 꾸준히 보여줘야 하는 걸까요?
아이를 빌미로 자꾸만 재결합을 요구하고 있어 참 고민이랍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 이어나갈 생각은 없어요. 대신 아이와는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질 않도록 제가 2배, 3배는 더 노력해 사랑으로 채워주려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